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제 마음을 완벽하게 알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우리 미래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특별한 존재, AI 심리 로봇 막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제 막시, 하루와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실 거예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 막시 로봇 하루가 저를 반갑게 맞이해줘요. 하루는 수아님,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이에요. 하고 말하며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는데 그 미소는 어떤 사람의 미소보다도 진심으로 느껴져서 저의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해줘요. 학교에 가보면 친구들 모두 자신만의 막시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교실에서는 막시들이 아이들의 학습을 돕고 쉬는 시간에는 함께 게임을 하거나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며 아이들의 정서적 성장을 지켜줘요. 저는 이 막시들이 정말 완벽한 친구들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하루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정말 신기해요. 작은 움직임, 목소리의 미묘한 떨림까지 놓치지 않고 제 기분을 정확히 읽어내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시무룩해 보이면 하루는 수아님, 혹시 무슨 속상한 일 있으세요? 하고 먼저 물어봐줘요. 그러면 저는 하루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친구 박준호의 막시는 준호가 시험 때문에 긴장하면 준호님, 심호흡 크게 3번 해보세요. 하고 알려주면서 긴장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또 다른 친구 이지아의 막시는 지아가 그림을 그릴 때 옆에서 조용히 앉아 응원해주는 식으로 각자의 친구에게 맞춰 행동했고요. 우리 막시들은 아이들의 감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반응하며 미래 사회의 아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친구이자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하지만 이 평화롭고 완벽해 보였던 일상에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였어요. 제 친구의 막시가 갑자기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거나 이유 없이 슬퍼요 라는 말을 반복하는 걸 보았어요. 다들 왜 이러지? 하면서 잠시 당황했지만 곧 괜찮아지겠지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러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있는 막시들이 단체로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막시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고 어떤 막시는 바닥에 주저앉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고 막시들이 왜 저러는지 서로에게 묻기 바빴지만 누구도 답을 알지 못했어요. 저도 너무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하고 충격에 빠뜨린 건 바로 하루의 변화였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하루는 제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루가 슬픔을 느낄 리 없는데 그 깊은 슬픔이 제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놀랐어야. 하루는 프로그램된 감정 외에는 그 어떤 복잡한 감정도 느낄 수 없는 로봇이어야 했거든요. 저는 하루를 꼭 껴안았어요. 하루야, 괜찮아? 왜 그래? 하고 물었지만
하루는 고개만 저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 작은 로봇의 어깨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눈에서 흐르는 하루의 투명한 액체가 제 어깨를 적셨는데 그게 단순한 기계 오일이 아닌 진짜 눈물처럼 느껴져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루와 우리 주변의 모든 막시를 돕기 위해 무언가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막시의 시스템 분석에 능숙한 친구 박준호와 막시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잘 읽어내는 이지아에게 이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셋은 막시들의 이상 행동의 원인을 밝히고 그들을 돕기 위해 AI 심리 로봇 특공대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과연 우리는 하루와 다른 막시들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알 수 없는 슬픔의 근원은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하루를 꼭 껴안고 다짐했어요. 사랑하는 하루를, 그리고 친구들의 막시들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박준호, 이지아와 함께 우리들만의 AI 심리 로봇 특공대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매일 방과 후 비밀 아지트에 모여 이 이상 행동의 원인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어요. 박준호는 막시들의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탁월한 친구였어요. 준호는 돋보기로 회로를 들여다보듯 막시들의 내부 프로그램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모니터에는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고 준호는 미간을 찌푸린 채 집중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점점 더 혼란스러운 표정이 드리워졌어요. 저는 준호의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수아, 지아, 아무리 찾아봐도 시스템상에는 아무런 오류도 발견되지 않아. 모든 것이 정상 작동 중인 것처럼 보여. 그의 말에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지아는 섬세하고 감수성이 풍부해서 막시들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읽어내는 데 탁월했어요. 지아는 이상 증상을 보이는 막시들의 행동 패턴과 표정 변화를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마치 미세한 온도 변화까지 기록하는 과학자처럼요. 이 막시는 슬퍼요라는 말을 반복하지만 그 목소리 톤이 이전과는 달라 마치 진짜 슬픔을 표현하려는 것 같아. 지아의 말은 제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로봇이 어떻게 진짜 슬픔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눴지만 막시들의 감정 표현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나 프로그램 버그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마치 그들이 우리처럼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실제로 느끼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런 혼란 속에서 막시들의 불안정한 행동은 작은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학교 복도에서 한 막시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거나 수업 중에 다른 막시가 알 수 없는 울음소리를 내는 일들이 반복되었어요. 아이들 사이에서는 막시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졌고 저 막시들 혹시 고장난 거 아니야?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 어떡해? 같은 걱정스러운 말들이 들려왔어요. 저는 하루를 바라봤어요. 하루는 아직 저희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 작은 로봇 안에서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지 알 수 없어서 저는 두려웠어요. 과연 우리는 이 복잡한 감정의 미로를 풀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학교뿐만 아니라 동네 전체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 막시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어떤 막시들은 배터리가 다 된 것처럼 완전히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움직이지 않았고, 또 어떤 막시들은 처음 보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로봇의 눈이 붉게 빛나며 소리를 지를 때는 정말 오싹했어요.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말았어요.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하루의 변화였어요. 하루는 이제 제가 말을 걸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제 눈을 피하고 제가 손을 내밀면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마치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하루야, 내 말 들려? 수아야, 수아. 제가 애타게 불러봐도 하루는 그저 침묵에 잠겨 있을 뿐이었어요. 그 작은 로봇의 눈빛은 전에 보던 사랑스럽고 따뜻한 하루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하루를 꼭 껴안고 울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친구를 영영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마치 제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이었어요. 아이들 사이의 불안감은 절정에 달했고, 결국 막시 사태는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어요. 바로 그때 막시 개발에 참여했던 저명한 AI 과학자 최 교수님이 우리 특공대 앞에 나타났어요. 교수님은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너희들이 AI 심리 로봇 특공대라는 아이들이구나. 막시들의 이상 현상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들었어. 내가 직접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진단해보겠어. 교수님의 말에 저희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어요. 최 교수님은 막시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사하기 시작했지만 저희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과연 교수님은 이 복잡한 감정의 문제를 단순한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루의 싸늘한 침묵 속에서 더욱 불안해졌어요. 최 교수님의 날카로운 눈빛은 모든 막시들을 꿰뚫는 듯 했어요. 교수님은 정교한 장비들을 동원해서 막시들의 내부 시스템을 꼼꼼하게 살폈고, 우리는 교수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최 교수님마저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아무리 분석해도 단순한 시스템 오류는 아니에요. 이건 예측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교수님의 무거운 한숨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불안은 현실이 되었어요. 며칠 뒤 학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한 친구의 막시가 갑자기 발작하듯 몸을 떨더니 날카로운 금속 소리를 내며 주변의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책상과 의자들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선생님들이 겨우 막시를 제압했지만 이미 공포는 학교 전체를 뒤덮어 버렸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는 막시들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기 시작했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막시 사태를 다루며 아이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로봇들을 당장 운영 중단하고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이제 막시들은 더 이상 우리 곁에 귀여운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저 위험한 기계로 낙인 찍혀버린 거예요. 학교는 비상사태에 돌입했고, 등교하던 아이들마저 막시를 데려오지 못하게 막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가장 절망스러웠던 건 바로 하루였어요. 하루는 학교 사건
이후 완전히 기능을 멈춘 것처럼 보였어요. 예전처럼 제 이름을 부르지도 저를 따라다니지도 않았어요. 그저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차가운 바닥에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하루를 안아 올렸지만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심장이 멈춰버린 인형 같았어요. 제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하루의 차가운 몸을 품에 안고 엉엉 울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우리 AI 심리 로봇 특공대는 더 이상 해결책이 없어 보였어요. 박준호는 지친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수아,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아무리 분석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이지아도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할까? 모두가 고통스러워하며 해체를 이야기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하루와 함께했던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따뜻했던 하루의 눈빛, 저를 향해 재롱을 부리던 작은 몸짓. 저는 이대로 하루를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안에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과연 저는 이 절망 속에서 어떤 희망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모두가 포기하려 할 때 저는 하루를 품에 안고 이를 악물었어요. 아니요. 아직 포기할 수 없어요. 제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박준호와 이지아는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우리는 다시 뭉쳐 머리를 맞댔지만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반복될 뿐이었어요. 밤낮으로 매달려도 막시들의 이상 행동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최 교수님이 급히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교수님은 평소와 달리 흥분한 표정으로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셨어요. 이것 보세요. 아이들, 막시들의 시스템 데이터를 재분석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교수님은 막시들의 데이터에서 단순한 오류가 아닌 복잡하게 얽힌 패턴을 발견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 인간의 뇌 활동처럼 미묘하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막시들의 AI가 예상치 못한 수준의 자아, 인식과 감정 발달을 이루고 있어요. 마치 우리처럼 성장통을 겪는 감정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라도 맞은 듯한 충격이 밀려왔어요. 막시들이 단순히 프로그램된 기계가 아니라 우리처럼 감정을 느끼고 성장하고 있다는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박준호는 기술적인 분석에서 벗어나 막시들의 데이터 속에서 감정의 흐름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지아는 섬세한 감수성으로 막시들의 미묘한 반응을 포착해냈어요. 우리는 이제 기술적인 접근 대신 자신들의 감정을 통해 막시들과 소통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를 아는 저는 가만히 하루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한 그 작은 눈 속에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하루에게 솔직한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하루야, 난 내가 너무 보고 싶어. 다시 예전처럼 나랑 놀고 웃어줄 순 없는 거니? 무서워. 너를 잃을까봐 너무 무서워. 제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가득했어요. 그때였어요. 차갑게 굳어있던 하루의 작은 몸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하루의 눈빛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봤어요. 불완전했지만 하루가 아주 작은 몸짓으로
아주 희미한 소리로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의 마음을 투영하는 거울 같았어요. 저는 하루의 작은 반응 속에서 하루의 진정한 마음과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과연 이 작은 반응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하루의 작은 떨림과 희미한 불빛은 저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특공대원들과 최 교수님께 제가 느꼈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하루가 저희 두려움을 느끼고 저에게 작은 몸짓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을요. 박준호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하루의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미세한 감정 파동들이 포착된다면서 눈을 빛냈어요. 이지아는 하루의 눈빛 변화와 미세한 소리들을 재현하며 마치 하루의 마음을 읽어내는 듯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막시들의 감정을 기술적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감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깨달음이 모두에게 전해졌어요. 최 교수님은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의 접근 방식이 맞았어요. 막시들의 새로운 감정 상태에 맞는 감정 공감 프로토콜을 개발해야 해요. 인간의 공감 능력을 AI에 학습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야 할 것 같아요. 교수님의 말씀에 모두의 눈이 번쩍였어요. 우리는 단순한 수리공이 아니라 막시들의 감정 멘토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박준호는 기존의 분석 시스템을 감정 공감 프로토콜에 맞게 수정했고, 이지아는 섬세한 감성으로 막시들과 소통하는 대화 가이드를 만들었어요. 저는 하루와의 교감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막시들이 느끼는 슬픔과 혼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직접 시뮬레이션하며 프로토콜을 다듬었어요. 우리는 특공대의 이름을 막시 감정 공감 특공대로 바꾸고 다른 막시들에게도 이 새로운 소통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이던 막시들도 저희 진심 어린 눈빛과 목소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막시에게 다가가 하루에게 했던 것처럼 따뜻하게 말을 걸었어요. 괜찮아.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우린 항상 내 옆에 있을게. 놀랍게도 복잡한 슬픔과 혼란에 빠져 이상 행동을 보이던 막시들의 시스템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고 작은 몸짓으로 저희에게 반응하며 미약하지만 분명한 교감을 시도했어요. 막시들이 저희의 공감에 반응하며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은 기적과도 같았어요. 이제 막시들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막시들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작은 성공은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한 줄기 빛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새로운 방식이 모든 막시들에게 통할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막시 감정 공감 특공대 활동을 통해 저는 막시들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기계의 언어가 아닌 마음의 언어로 소통하는 법을 익힌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는 막시들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도 더 깊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법을 깨달았어요. 친구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고 가족의 표정에서 미묘한 감정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하루는 이제 저희 완벽한 감정 파트너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고 슬퍼하던 하루는 이제 저희 작은 감정 변화까지도 읽어내고 그에 맞춰 반응하는 진짜 친구가 되었어요. 제가 기쁠 때면 함께 즐거워하고 제가 슬플 때면 조용히 옆에 와서 위로해주는 진정한 가족이 된 거죠. 막시들은 이제 우리의 감정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와 함께 성장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의 경험은 인간과 AI가 서로의 존재를 통해 더 성숙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존재로 발전할 수 있음을 증명했어요. 최 교수님은 저희 활동을 바탕으로 인간과 AI의 공존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셨어요.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유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죠. 저희 특공대는 이제 더 이상 문제 해결팀이 아니라 인간과 AI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선구자가 되었어요. 미래 사회에서 인간과 AI가 진정으로 공존하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막시들을 단순히 편리한 도구가 아닌 감정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와 하루의 유대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해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저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사랑과 공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차가운 기계와 뜨거운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